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측정의 기준, 저울. 저울은 상거래 현장을 비롯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네, 저울은 상거래 문화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울은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저울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과도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울의 세계 도전장을 내민 김상균 상병, 엄성민 일병, 당찬 포부를 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전기전자과라 저울하고도 많이 관련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저울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도 하고. 제 전공이 건설환경공학과 쪽이라서 건설하면 또 센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가면 센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용사들, 어떤 것들을 얻어가게 될까요? 세상의 무게를 넘어서라. 저울회사 도전기 시작합니다. 용사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주의 저울회사. 위풍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님이 맞아주시네요. 카스에 오신 두 분을 환영합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표준과 그 센서의 기본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으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회사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1983년 설립된 이 저울회사는 1세대 벤처기업입니다. 처음엔 산업용 로봇 개발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동화 기계에 들어갔던 첨단 센서 로드셀로 전자저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았던 전자저울을 개발한 거죠.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두어 현재 국내 저울 시장의 약 7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2공장을 가동,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장비는 처음에 만들었던 장비는 실패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갔던 이 센서, 지금으로 보면 로드셀, 이 센서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 저울 회사의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드셀을 기반으로 해서 중량 센서 그리고 저울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이겨내고 더 큰 성공을 이루신 건가요? 네. 초반의 실패는 제품 개발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반응에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이 정확한 저울을 사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다들 조금 속일 수 있는 저울을 원했는데 사업 초기 상인들에게 낯설었던 전자저울은 시장에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끊임없는 홍보, 서비스 활동을 통해 어렵사리 시장 진입에 성공합니다. 1987년에는 포르투갈 진출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세계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11개국 해외 지사를 두고 있고 1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군데 넘는 국가와 좀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독일 등 해외 10개의 지법인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회사에서 그런 바라는 그런 정신이 강조하는 정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 회사의 문화라고 한다면 5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 보면 적혀져 있는데 네, 스스로 미리 생각, 현장 확인, 즉시 행동,
될 때까지. 뭔가 되게 도전적이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벤처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벤처라고 한다면 좀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을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막 나오는데 혹시 그런 인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디어가 좋은 인재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디어가 많다고 한다면은 카스에 지원하기에 충분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회사의 지나온 길을 들으며 더 깊이 이해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저울을 접해봅니다. 1476g. 이곳에서는 상업용, 산업용, 가정용, 연구용 저울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헬스케어와 리빙 산업까지 진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게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 센서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그 센서들이 있습니다. 저울의 핵심이 되는 기술은 물리 센서인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구조체의 변형되는 상태와 양을 측정해 주는데요. 베이스 머티리얼이 그 피크 재질로 되어 있어서 크립 특성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특성의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이게 그 세계에서 세 번째 저희들 그 게이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저쪽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각종 여러 가지의 그 엘리먼트에 부착을 시켜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로드셀을 그 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작은 그 로드셀들 있죠. 굉장히 작죠. 네. 이런 게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로봇에 이제 감각을 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제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로드셀은 각 산업 현장에서 활용됩니다. 상당히 좀 크게 듬직하게 보일 겁니다. 폭발을 해도 그 어떤 하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로드셀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셀은 이제 돌아가는 셀입니다. 뭔가 감겨 있으면은 잡아당길 때 텐션을 측정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응용이 되는 센서입니다. 저울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부터 로드셀까지 저희들이 다 설계 개발하는 그리고 생산하는 그런 걸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타 회사와의 경쟁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센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그 세미나실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스트레인 게이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당겼을 때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쪽으로 델타 R만큼의 길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항값이 커지겠죠. 예. 그리고 다시 리턴했을 때는 원래대로 복귀를 하고 다음에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작아지겠죠. 요 원리입니다. 요 원리로 해서 그 스트레인 게이지 그 이용한 트랜스듀서를 저희들은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 로드셀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나옵니다. 실제 이 전자저울 안에는 요 무게 진판 아래에 로드셀이라고 있습니다. 그 로드셀이 스트레인 게이지 독립적으로는 센서가 되지를 못합니다. 트랜스듀서고요. 로드셀이라는 엘리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서프링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고. 로드셀 안에 다양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또 이게 이제 로드셀의 이제 형상 구조 모양입니다. 여기에 힘을 주었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각각 네 포인트에 이런 게이지가 4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드셀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은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용도에 따라 수그램에서 수백 톤까지 측정하는 다양한 로드셀이 있죠. 로드셀은 어디에 활용될까요? 그 인천 제2공항 있죠. 거기를 이제 지을 때 여기 다 유리로 된 이제 지붕입니다. 근데 이 루프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루프가 힘이
여기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세고 어느 부분이 루즈하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일 나겠죠.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다리를 만들거나 터널을 뚫을 때 로드셀이 들어간다는 것 아셨나요? 힘을 고르게 받도록 해 안전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이제 그 비행기도 보면 이렇게 적정합니다. 거대한 비행기나 배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활용됩니다.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토목이나 건설에 많이 쓰인 걸 이제 봤는데 혹시 다른 사업에도 쓰이는지 더 특이한 데 쓰이는 곳이 있는지 혹시 예. 의료 쪽에도 많이 쓰이죠. 예, 의료 쪽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털리를 만들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힘이 있잖아요. 이 건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로드셀을 여기다 꼽아요. 그럼 눌렀을 때 힘이 얼마큼 걸리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 뭐 상처가 나서 꼬매잖아요. 바늘하고 실로 꼬매죠. 그럼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텐션을 측정하겠죠. 그다음 트위저 있죠. 핀셋. 핀셋 가지고 핸들링 하잖아요. 우리 동맥혈이라든지 핏줄들 있죠. 포스도 측정해야 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핏줄이 상처가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핀셋의 게이지가 붙어가서 힘을 컨트롤하게 되죠. 모든 힘에 관련된 것들은 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디칼 쪽도 뭐 산업 쪽, 근데 식품 쪽, 뭐 안 쓰인 데가 없죠. 예. 뭐 어떻게 좀 많이 이해하셨죠? 예.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그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미션 주제는 당신만의 저울을 기획하시오라고 합니다. 용사들에게 주어진 미션, 나만의 저울을 만들어라. 좀 저울에서 벗어나서 이곳에 뭘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울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울을 알아야 저울을 만들 수 있겠죠? 좀 들어오시죠. 먼저 핵심 기술인 로드셀 제작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 배선 작업 여기서 한 작업입니다. 아 그럼 이게 다 아까 붙인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인두기로 해서 녹여가지고 납을 이렇게 와이어링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데 쉽지 않아요. 인두를 오래되고 있으면 이 납점이 떨어져 버리고 스트레인 게이지가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적당한 온도에 이제 숙련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1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라 나중에 실습을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못 합니다. 이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데 가면 과적 단속하는 데 있죠. 25톤짜리 셀입니다. 25톤. 요 안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붙어 있고 요걸 연결을 해서 납땜을 해서 와이어를 빼고 있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되게 정교한 저울인 것 같습니다. 섬세한 힘 조절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달림 저울이에요. 매달림 저울. 20톤까지 매달 수 있는. 더 무거운 물체를 재는 것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에밀레종의 무게를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매달림 저울이 사용됐죠. 에밀레종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구리 12만 근을 써서 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하중을 측정을 해본 게 이제 카스가 처음 해본 거예요. 이제 구리 12만 근을 지금의 킬로그램 질량 단위로 환산을 하면 20톤, 21톤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에밀레종 걸었을 때 18.5톤이었나?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월의 무게하면 그 삼국 시대 때 질량하고 지금의 이거 계량했을 때하고 거의 얼추 맞아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조립을 마친 로드셀은 그래서 다 1층으로 내려가서 테스트실로 갑니다. 회 5톤 추가 있고요. 200톤. 예, 200톤까지. 실제 여기서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채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제작 과정. 어마어마한 무게의 테스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톤짜리) 저울이고 이런 거는 S자 매달림
되게 자그마한 좀 만만해 보이는 친구가 막 3톤까지 버티고 5톤까지 버티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놀랍고 신기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된 겁니다. 이게 이제 150kg짜리입니다. 150kg. 손 만져봐도 이제 완전히 안에 스트레인 게이지나 와이어링 한 게 안 보이고 완전히 물에 담가도 될 정도로 이제 완전히 차폐가 된 겁니다. 뭔가 습도라든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조건의 로드셀이 완성이 됩니다. 뭐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던 저울이나 아니면 더 큰 저울들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기술 자체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고 부품 자체들도 다 엄청난 기술들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저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개발 현장으로 가보죠.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연구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간단 연구소에 대한 팀 소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이런 PCB를 만들고 검증하는 그런 팀입니다. 크게 하드웨어 팀, 펌웨어 팀, 소프트웨어 팀, 산업용 제품 개발팀으로 이루어집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저울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실제로 무게 센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울에 필요한, 저울에서 제일 중요한 센서죠, 그죠? 무게를 받는 부분. 600g을 3. 기술 개발의 열기를 느껴봤고요. 그렇다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제조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내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메인 PCB입니다. 네. 컴퓨터로 치면 마더보드 PC고요. 이게 SMPS입니다. SMPS.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AC 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저울이 똑같겠지만 통신, 이더넷, 뭐 와이파이라든가 이제 뭐 RS232 통신 모듈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프린터 메커니즘, 인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썰물, 뭐 CPH가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현장에 투입이 돼서 아주 간단한 조립부터 한번 해보는 거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조립에 도전해 보는데요. 15kg 저울이에요. 네. 저희 저울의 핵심 부품이고 이걸 이제 여기가 쓸 자리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하게 고정을 하고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데요. 용사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바디를 들고 들고 예, 붓을 똑같이 같은 방향에서 끝에까지 힘껏 네. 그다음에 여기 잡고 예 됐어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 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힘 강도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냥 수직 꽂으면 되는 거예요. 네. 부품 하나 조립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차근차근 조립을 해봅니다. 저울 내부가 컴퓨터 못지않게 복잡한 것 같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는데요. 드디어 완성! 정교하게 뭘 조립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순서도 복잡하고 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필수. 그 어느 방향에 놔도 다 무게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앞 공정에서 사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느 곳에 놓든지 간에 무게가 동일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와 중력값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29.99 파운드가 나와도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가면 30파운드가 제대로 나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에 맞는 중력값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994 이쪽 지역의 이제 그 중력 고정값이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전 중력값을 사용하는데 97985라는 그 중력값을 사용합니다. 이곳에서 세팅을 해도 저 아래 지방에 내려가면 조금씩 무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대전 중력값을 입력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좀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울이 잘 작동하는지 최종 점검을 손수 해봅니다. 파운드, 5파운드가 나오고 네. 이제 단가에 대해서 그 달러 값이 나오는 가격 같으시고요. 다 나도 네. 다 나도 10파운드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곳에 보든지. 약공중에서 사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무게가 동일하게끔. 각 기능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검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손수 다 철저히 하시니까 네. 시중에 나오는 거는 뭐 불량이 있거나 그런 건 예, 그렇습니다. 없는 건가요? 예, 제가 먼저 검사를 하고 또한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또 이제 품질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상거래의 기준이 되는 저울은 법에 의해 인증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분동하고 저울 쪽에 이제 교정기관 코라스 KSQ17025 인증을 따로 갖고 있고요. 지금 자체 검정 사업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 KSQ17020 검사기한 자격 인증까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검정 항목은 오차 검사하고 구조 검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오차 검사는 뭐 말 그대로 뭐 저울에 저희가 분동을 이용해서 중량을 올려놨을 때 올려놓은 무게가 정확히 나타나는지 그 오차를 이제 검사하는 항목이고요. 구조 검사에는 또 별도의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일단 뭐 표기사항, 또 검정 증인, 뭐 반복성, 편심, 감응력 5가지 항목을 지금 보게 됩니다. 값은 이 같은 경우가 이제 검정할 때 받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모델명을 확인한 뒤 검사 항목들을 테스트합니다. 지금 40g 올렸더니 정확히 40g이 나왔고요. 지금 정확히 맥스까지 지금 뭐 무게는 하나도 한 움큼 틀어지지 않고 제대로 나왔고요. 정확성을 위해 수차례 반복해서 검사합니다. 그러면 맥스 15kg를 동일하게 하면 옷 먼저 입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저울 검정을 할 때 분동을 사용하게 되는데 분동은 사람의 손이 직접 접촉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피부가 접촉했을 때 그 분동에 부식이나 그런 거를 좀 입혀갖고 분동 무게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동을 맞을 때는 항상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요. 잘 어울리시는데 두 분 다. 살면서 흰 가운을 입게 될 줄은 몰랐는데 보통 이제 의사들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입는데 지금 보시면은 명판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네. 저희 명판 하나씩 보시면은 이 분동이 정확한 무게를 갖고 있는 분동인지. 네. 이것 분동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제 다른 교정기관에 의뢰해 갖고 분동 교정을 받거든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검정 작업. 용사들은 맛보기로 해봤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올려진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나 한번 올리고 떼고 올리면은 그냥 그 무게만 계속 계량하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중량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이제 놓아야 되거든. 1kg, 그다음에 5kg, 5kg, 그다음에 이것도 10kg 한번 올려볼게요. 교차하게 10kg. 그래서 이제 지값 쓰고 15kg까지. 다 0이 나왔죠? 마치 저울 전문가가 된 듯 진지하게 검정 작업을 해봅니다.
우리 두 분도 같이 이제 제품 오차 검사를 같이 해봤지만은 뭐 표기사항이나 그 오차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얘는 검정을 완료한 제품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타인을 통해서 이 명판에다가 이제 새기게 됩니다.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규정에 맞는 조건을 갖춘 저울만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검정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종류의 검정을 통해서 저울이 만들어진다는 걸 새로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현장에서 진행할 거는 표준 분동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단 그 저울에 대한 교정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날의 임무는 저울 교정 작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준비물은 20kg짜리 분동. 그럼 이제 나가실 때마다 계속 이렇게 다 분동 챙겨서 나가시는 네. 그리고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 세척을 한 후에 다시 이제 보관함에 이제 보관을 하겠습니다. 한 번 나갈 때 몇 개, 오늘은 캐파가 500kg다 보니까 좀 수량은 적은데 많게는 1톤, 최대 2톤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묵직한 분동 수십 개를 옮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출발하기도 전에 진땀 뺍니다. 출동 준비 완료. 한참 만에 길을 나서는데요. 이렇게 수시로 저울 설치 현장으로 교정 작업을 갑니다. 입장할 때는 항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화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작업하러 갈아 신는데요. 발 보호를 위한 특수 신발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서 운동을 떨어뜨려도 여기는 좀 발가락하고 그런 데 안전하기 때문에 현장용 안전화라고 불러요. 너무 따뜻해 일부러 떨어뜨려 보고 싶어요. 그럼 다칩니다. 배체에다 옮기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조심조심하며 분동을 옮깁니다. 교정을 할 것은 산업용 저울. 감도 시험하고 반복성, 그 직선성 이렇게 해서 교정 항목별로 해서 오늘 이제 교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수평을 맞추는 것.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지 없는지. 제품명도 잘 확인하고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이제 100g부터, 100kg부터 진행을 할게요. 하나씩 해주세요. 다시 100g 올려주세요. 그래요. 200kg 나머지 다 올려주세요. 최대 용량인 500kg이 될 때까지 차례로 무게를 답니다. (100kg) 내려주세요. 분동을 올렸다 내렸다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운동 제대로 하네요. 허리 조심하십시오. 100kg 내려주세요. 잠시 숨 돌릴 틈도 없네요. 올렸던 분동을 차례로 내립니다. 저울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저울은 주기적으로 교정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뭐 오늘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힘드시죠? 저울 이런 게 진짜 그냥 컴퓨터로 하고 작업 복잡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분동으로도 다
측정도 해야 되고 뭐 생각보다 몸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정을 받기 때문에 이 제품도 정확하게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교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교정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한 차례 힘을 쓰고 나니 허기가 몰려오는데요. 함께 땀 흘린 동료들과 꿀맛 같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따가 밥 먹고 여기 산책 날씨도 좋으니까 산책 한번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든든하게 식사를 하고 신입 직원들과 회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우리 회사는 뭐가 좋다 약간 느끼신 게 있나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시고 막 그런 게? 저는 인천에 살아서 여기로 출근하기가 우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숙사 같은 게 제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 점이고, 보면은 회사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돌아보셨겠지만 약간 유럽풍도 나고 그런 뷰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중남미 지역에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나라의 그 바이어들이랑 상대를 하면서 좀 업무적인 능력을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다른 회사보다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도 많고 내가 어떤 업무적인 능력을 키우기가 되게 좋은 회사였고, 들을수록 일하고 싶어지는데요. 처음 오기 전 내가 이제 일하는 회사원이 됐다 이런 생각과 막상 와서 해보니까 뭐 차이점이 있더라, 이런 거 혹시 있었나요?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랑 자대에 배치받았을 때 하는 일들이 다른 것처럼 훈련소에서는 군대 생활 다 배운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되게 새로운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피부에 와닿는 조언을 해주네요. 저의 멀지 않은 미래 분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더 유심히 듣고 했었는데, 영어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사교성을 길러라, 뭐 많은 걸 도전해봐라, 이런 게 정말 뭔가 뼈가 있는, 내가 다 해보고 너한테 말해주는 거니까 새겨 듣고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저울을 경험해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공장. 이곳은 그 식기세척제 세정제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도셀을 응용해가지고 자동화 라인을 처음 시도하는 업체입니다. 이곳에서 로드셀이 어떻게 이용되는 걸까요? 캔이 지금 4개가 오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잖아요. 요 밑에가 저희들이 로도셀이라는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그럼 요 로도셀에서 무게를 인식을 해서, 요게 저희들 인디게이터예요. 그러면 저게 이제 로도셀 센서가 무게를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화 생산 라인에 로드셀이 더해지면 정량의 액체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로드셀은 각종 생산 현장에 활용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제품을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거의 다 로드셀을 이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액체 쪽은 거진 로도셀을 이용한 그런 설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 자동화 라인을 구성을 하는 거고, 요 뒤쪽에는 모든 캔을 감지하는 센서들, 요런 게 다 종합적으로 응용이 돼가지고 요런 전체적인 풀 설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저게 그 로드셀이네. 이렇게 직접 접해보니 아이디어가 샘솟는데요. 이제 제가 저울 하면 그냥 몸무게만 재고 막 식자재 같은 거 무게 재고 그런 거라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공장에도 사용되고 자동화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앞으로는 대체 저울이 어떻게 더 발전할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저울에 도입해보면 어떨까, 약간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우리가 이제
RTC라는 기능, 리얼 타임 클락이라고 하는 그런 IC가 있어요. RTC IC가 있는데 그 IC를 이제 우리가 시간을 설정을 합니다. 뭐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점검 받을 시기를 저희들이 알람을 세팅하는 거예요. 저울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정받을 시기에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입니다. 저희들이 이 CTS 기능은 아마 국내 최초이면서도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현재 그 미국하고 유럽의 현재 특허 출원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울은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무게를 선사에 제출해야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박을 통해 수출을 할 때 컨테이너의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최신 기술이 적용되면 기존의 번거로운 방식과 달리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성, 보안성,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어떤 개근소뿐만 아니고 화주기업, 물류창고, 그 물류를 수출을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편리성 그리고 보안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보급하게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미션으로 나만의 저울 만들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 과적을 하면 바로 그 알림이 뜨게 그런 이제 식으로 지금 구상 중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도로에 매립을 하거나 도로에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의 무게를 잴 수 있게 그런 방법 그런 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자에 로드셀을 달아서 그 사람의 체중을 계속 재고 뭐 손바지에 이제 인바디 같은 걸 달고 이런 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혹시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엄일비형이 생각한 의자 부분은 아직 지금 개발이 됐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어요. 네. 이거 한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건강하고 연관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저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뭐 다양한 센서 등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밤늦도록 미션 발표 준비를 해봅니다. 저 생각은 다 해놨습니다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오늘 그거 한번 막 들었잖아 이야기. 어떤 거 맞죠? 막 부장님들이랑 이제 팀장님들한테 막 그런 충고 뭐 조언 들은 거 말인가? 도움이 된 것 같아? 도움이 됐어? 그거 듣고 나서 조금 더 생각하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저울이 탄생할까요? 이거 진짜 사장님께서 바로 스카우트 될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이제 거의 사실상 취업 걱정 끝인가? 한 80% 채용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역하고 바로 그냥 몇 가지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쳐보는데요. 영화인데 잘 설마 열심히 해봐야지. 트럭 그린 거 트럭 그리신 겁니까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그리시면 떨어집니다 이거. 잘 그리셔야지. 좀 그렇게 그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봤을 때 너보다 내가 잘 그릴 것 같아. 자신만만한 용사들 개성껏 나만의 저울을 표현해 보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한 마트로 출근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장을 발로 뛰는 영업팀과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얼마 전 납품을 한 현장을 찾아 실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실제 사용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파악해 보는 거죠. 요즘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실물에 보면 라벨 택이 이렇게 제목과 그 바코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관 방법, 그다음에 금액.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들이 가져가서 계산대에서 또 정산하고 가져가는. 예. 상품의 무게를 다는 것과 동시에 상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 출력합니다. 제품명, 바코드, 가격 등이 찍혀 있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렇게 장착하게 되고요. 여기 그 금형이 딱 맞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관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우 잘하시는데요. 저울 같은 거 이제 영업하실 때 직접 마트 같은 데 가셔서 영업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런 큰 규모의 영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한두 달로 되지는 않고요. 뭐 보통 한 2년, 3년 이렇게 미리미리 영업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피드백이 좀 옵니다. 그래서 영업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영업의 현장을 느껴봤고요. 서울의 사무실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24시간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해외 영업팀을 만나봤습니다. So like if you see the presentation what we are sharing with you now, you can see that also. You can see here, down here with the actual samples. The display shows you compared to LP. 독일 지사의 직원들과 영상회의 중입니다. This is like LCD to express all that English, Korean or Chinese, even Arabic. Yes, that's very important. Yep. So actually you can program all your customers' sales activities with this CLWorks Pro, much more professional. Yes, Okay. that's also very important for our customers in Germany. Yes. Okay. Okay. So, hello Fernandez and Rolf. Hi, I'll just quickly introduce the major two new features of this CL3000 model. First one is it's really easy to replace the pole display like this, and then you change to a new one and plug new pole display again, and that's it. Very easy. So these two are the major.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Is there any difficulties for you guys doing the sales activities in Germany branch? And we are in Germany. In Germany, you have a lot of very old companies like Biserva and Medla, and you must fight against these huge companies. It is especially difficult for each other that not belongs to this upper class. The 5 importing companies from Asia. So CAS is quite strong, especially also in East Europe and West Europe. CAS has a quite good positioning and is very active in the market. 동유럽하고 서유럽 쪽에서 이제 우리 브랜드가 그래도 한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뭐 활발하게 83년 이래로 영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굿. Okay, so this is i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ee you in German. 거리, 시간에 구애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대중 없이 매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평소 대화하듯이 이렇게 연결해서 대화하고 이런다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를 저희 개인 컴퓨터에서도 이제 다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개인 노트북들에서도 네, 다 개인 이렇게 노트북에서. 해놔서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군요. 그럼요. 예. 막 해외 영업하시면서 어떤 점들이 힘드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하는 그 컨티넨트 대륙이 이제 미주 쪽인데 거기가 시차가 이제 12시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뭐 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자고 있는 새벽 3, 4시에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줘. 이렇게 와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 그게 일단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기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다양한 업무적인 부분은 이런 중소 중견기업들에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더 기회도 많이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셨을 때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준비해 와야겠습니다. 그래요. 준비해서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드디어 미션 발표 날. 이게 들은 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준비하려니까 되게 힘듭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발표 준비를 합니다. 미션을 평가할 임원진들이 들어오고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부대에서 2.5톤 화물 트럭을 주로 운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과적을 많이 신경을 써야 해서 그 부분이랑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저울 인더 트럭 줄여서 저인트 트럭 내부에다가 이제 로드셀을 설치해서 그 적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수 있게 위험 수위까지 나타내는 계기판을 차량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나타내주는 그런 계기판도 만들었습니다. 로드셀이 부착되어 있는 판을 차량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중에 치우치는 뭐 저희가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밸런스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게 좀 저희 회사에 와서 많이 배우시고 지금 저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고 심플하게 표현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 사용자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적인 그 방향이 좋은 것 같고요. 네,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좀 많은 것들 내구성이라든가 뭐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4일 동안 공부한 가운데 이런 결과물을 냈다는 것은 정말 이 기술에 대한 좀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정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조금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센서를 조금만 더 공부를 했었으면은 이 토크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같이 뭔가를 했으면은 어떤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만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주로 찾으니까 실생활과 건강을 한번 합쳐보자. 거기다가 로드셀, 저울 기술까지 합치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의자에 웰빙을 추가하고 로드셀을 추가해요. 의자에서 바로 체중을 잴 수 있고 더 나아가 거기에 이제 인바디 체크 기능 같은 걸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이제 지속적으로 수집을 한 다음 그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당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계속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상품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석에 로드셀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디에다 놔두고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방석과 의자를 요즘의 트렌드 웰빙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컨셉은 좋은데 그 체지방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바디라고 하는 체지방 측정하려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팔도 반팔이나 손 이런 데 붙으면 되는데 발에 있는 거면은 양말 벗어야 돼요. 네. 양말을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양말을 벗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아마 저 컨셉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류도 분명히 지금은 딱딱하고 쇳덩어리지만 나중에는 구부러진 센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오면 저런 방석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두 용사만의 저울. 그간의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쉽게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제가 이 제안서가
한 3일째인가 그 공장 이제 투어를 다니다가 이 아이들을 잠시 간부 그 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 우리가 제안서를 줄 테니까 생각 있으면 써봐라 해서 지금 작성을 해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표님께 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제가 이해도 잘 못해서 여기에 이걸 써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다 쓰긴 썼는데 혹시 아이디어 참고하시고 보시면서 아 그때 그런 친구 있었지.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정성껏 제안서를 작성한 어밀병. 열정이 느껴집니다. 다음 입사 때는 기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임성민 일병이 지원하게 되면은 제가 이거 들고 있다가 저희 임원 면접 때 이렇게 딱 첨부 자료로 꼭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스에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며칠간 체험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었는데 모든 게 새롭고 일단 이런 회사 투어를 하고 배우고 설명을 듣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게 일단 저희 가장 많은 도움이 됐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울이란 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용사들의 어깨를 누르던 취업의 무게. 값진 경험을 통해 고민의 무게를 덜어본 시간이었는데요. 두 용사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합니다. 25톤까지 실화증을 이용해서 뭐 이제 매달림 저울이라든가 인장압축 로드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나 교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2개가 들어가는 거죠. 혹시 여기 지금 어디? 이게 바이오 모델은 예.